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개막하고 2연패를 당했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네. 난 지난 브렌트포드전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한데? 너무 심각한데? 얘네들 뭐하냐?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지 않았어요? 너무 재미없지 않았어요? 네. 전반전에만 너무 네. 무너지다 보니까 야, 이거 이 경기 벌써 끝났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네, 맨유 팬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경기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라운드 패배, 1대2 패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2라운드 패배, 0대4 패배고, 그리고 1라운드에서 메뉴가 넣은 골도 상대 자책골이었잖아요. 네, 이번은 아직도 필드골이 없어서 맨유 팬들은 기대감을 부풀고 새 시즌 시작을 했는데 억장만 계속 무너진 소리가 여기까지 네. 들리고 있고. 에릭 테나우 감독 뭐냐, 김진수 뭐냐, 김킹깡 뭐냐, 아약스의 명장이라며, 메뉴 오면 잘한다며. 네, 또다시 사기를 당한 이 기분. 결국은 진수 기자님 욕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약스 출신들이 요즘에 배신감이 너무 크게 실망감을 많이 줍니다. 여하튼 테나우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완전히 야심차게 시작하는 시즌이었는데 시즌 초반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김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먼저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전 0대4 대패 경기부터 잠깐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반전이랑 후반전 조금 나눠서 보려고 하겠는데요. 전반전에만 일단 4실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는 말라시아, 바란, 맥토미니, 엘랑과 반더비크를 투입하면서 선수 교체를 단행을 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않고 후반전에는 득점 없이 0대4 그대로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특히 전반전에 4실점 했을 때 골키퍼를 비롯해서 수비 쪽의 실수가 계속 나왔다는 게 뼈 아파요. 네,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골은 이 수비 쪽에서 미스가 컸고, 세 번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엄청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확실히 대학 골키퍼 실점 이후에 더욱더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돌아봤을 때 개막전과 지난 경기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진 건 아니다. 네, 일단 개막전이랑 조금 달라진 점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발 명단에 일단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부재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로 나섰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삼선 프레드와 맥토미니 중 맥토미니가 제외되고 에릭센이 삼선에 기용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에릭센이 밑으로 내려와서 공수 연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마도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에릭센을 3선에 기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악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에릭센이 3선에 기용이 되면서 수비 라인에서 1차 빌드업 할 때 아마도 터나우 감독은 선수들에게 에릭센에게 먼저 패스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릭센이 묶여있는데 거기다 패스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진 모습은 공격으로 나갔을 때 이제 레시포드와 산초를 통한 전개를 계속해서 시도하긴 했는데 이 역시 이 브렌트포드 측면 압박에 묶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시포드나 산초의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격도 나오지 못했고, 호날두는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삼선은 압박에 의해서 1차 빌드업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패스가 돌지 않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기에 수비 쪽에 실수가 계속 나오니 실점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은 매우 안 좋았다.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테나우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사실은 선수 몇 명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팀으로서는 잘 작동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건 팀으로도 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전술적으로, 그 다음에 선수들이 아직 전술 적응하기에 문제가 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지 팬들 마음은 속만 탈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문제점 하면은 대야의 연이은 실수를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이날 모든 실점에서 좀 다소 아쉬운 위치 선정을 보여주었고, 특히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과정이 너무 허술했어요. 네. 에릭센이 내려오는 것까진 좋았지만 그 뒤에 옌센이 따라붙은 걸 못 보고 그대로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야가 이날 자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패배는 나 때문이다, 그래. 최악의 퍼포먼스였다라고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일자 책임은 너한테도 네. 있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도 그렇고 삼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맨유가 이런 모습인데, 일단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에릭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상대 압박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 프레드는 옆에서 뭐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도와줘야죠. 프레드가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프레드도 보디가드가 필요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에릭센을 그 옆에 놓고 이 프레드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계산 미스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에릭센을 밑으로 내려서 1차 빌드업에 신경을 쓰려고 했다면 조금 더 강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아, 오히려 선발로 맥토미니 같은 조금 더 신체적으로 이점 있는 선수를 썼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이 이 팀 중원에 있는데, 조금 더 인상적인 공격 전개는 롱패스와 뭐 크로스 전개를 통해서만 보여줬어요. 네, 중앙 쪽에서 볼이 안 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릭센에게 볼이 가는 거 차단하고 있죠. 에릭센을 거치지 못하니까 중앙 쪽으로 가지 못하죠. 그럼 측면부터 공격이 전개되면서 그냥 산초라든가 레시포드 스피드 이용한 다음에 크로스 올리는 것, 굉장히 단순한 패턴의 공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 고립되어 있는 호날두는 짜증내는 모습만 나오는 네. 것이고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결국은 에릭센을 내렸다면 에릭센의 보디가드를 붙여주면서 에릭센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너 내려와서 1차 빌드업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에릭센과 브루노의 간격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도 내려와주고, 그럼 호날두는 계속 최전방에 고립되는 모습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나왔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대 3명의 미드필더한테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진이 상대 선수들에게 밀리는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더들 얼마나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았습니까? 항상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고요. 당연히 테나흐 감독도 비판을 들었습니다. 네, 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이제 개막 후 2경기밖에 안 했는데 2개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야, 기록이 사나인데? 네, 일단은 이번 경기 1921년 11월 존 체프먼 감독 이후에 부임 후 첫 2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한 맨유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개막전에서는 루이스 바날 감독 이후 8년 만에 개막전 패배를 기록한 맨유 감독이 됐는데, 이 2개의 기록을 모두 2경기 만에 새롭게 써내린 테나흐 감독이었습니다. 자, 테나흐 감독이 지금 비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네. 개막 후 2연패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야, 이거 지금 시작이다. 시간을 줘야 된다. 네.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원하는 선수단 구성이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들은 찬란했던 시절을 기억하잖아요. 그쵸. 퍼기 시절을 기억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장난쳐? 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네벨 같은 경우에는 퍼거스 감독 이후 10억 파운드를 이렇게 된 것도 하나의 성취다 라고 좀 많이 비꼬듯이 얘기를 했고, 퍼디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젠 꼴등이다, 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팀이 됐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퍼디난드 얘기도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지난 브렌트포드전 전반전을 봤을 때는 진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해되고, 또 한 가지 게리 네비 얘기 중에서는 퍼거슨 감독 이후에 10억 파운드를 들였다는 얘기인데 스카우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 이후에 감독들이 바뀌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막 꾸겨 넣었는데, 이게 지금 테나흐 감독 시절에 와서 선수 명단을 쫙 펼쳐보니까 명단 하나하나는 화려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팀으로서는 좋은 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이제 구단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해. 네. 그래서 좀 우리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브렌트포드전, 그 다음에 그 앞서서 브라이튼전에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리산드로. 네. 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이제 3선으로 빨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약스 시절에도 종종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좀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는데, 아무래도 수비수가 이제 본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3선 문제, 이 홀딩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맨유에게 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리산드로가 계속해서 비판받고 있는 게 이 신장적인, 네. 사이즈적인 측면이잖아요. 결국 최근 들어서 경기를 뛰었을 때 이 실점하고 관련되는 장면에서도 신장이 작다는 게 또 작용을 했었죠. 네, 아무래도 3선으로 가다 보면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전술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가이어와 바란이
뭐 주전 센터백으로 나온다면 이들과 함께 3백과 같은 움직임, 뭐 라볼피아나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후방에 아무래도 한 명이 더 머물기 때문에 에릭센의 공격 집중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공격 빈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테나그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 아약스에서 보여준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결국 테나그 감독도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돼야지 급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선수 명단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전술적인 변화를 차근차근 하나씩 가져가면서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축구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3백을 구사하더라도 수비의 안정감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고, 네. 그리고 부페하고 에릭센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중원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피지컬이 밀리면 센터백으로 살아남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잖아요. 네. 센터백이 좀 안 된다고 본다면 그러면 레프트백으로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가 있으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너무 정답인, 음. 정석적인 해결 방안인데, 삼선 미드필더를 영입을 해야 된다. 네, 영입해야 라는 돼요. 생각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명은 해야 됩니다. 네. 맥토미니, 프레드를 이제 완전히 전력 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가 2명 정도가 있죠. 라비오와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있는데, 일단 이 두 선수의 스타일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당장 맨유한테 필요한 삼선 자원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라비오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파트너 미드필더가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모두 뛸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격적인 능력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프랭키 도용이라든가 라비오라든가 밀린코비치 사비치 연결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테나 감독이 중원에서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구나,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아기자기한 축구를 하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메뉴에 필요한 건 파이터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파이터로 쓰던가, 아니면 파이터 미드필더를 영입하던가,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계속해서 커버해주고 부딪혀주고 많이 띄워주고 이런 선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선수 외의 선수가 라비오가 되든 밀리코비치 사비치가 되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라비오도 그렇고 밀리코비치 사비치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비오도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고,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원하는 곳에 그냥 배치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피지컬도 뛰어나고 킥력도 갖고 네. 있고 시야도 넓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라비오하고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동시에 영입한다? 그러면 저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아예 두 선수를 영입을 해서 우리는 먹힌 만큼 더 넣겠다라는 컨셉이면은 또 모르겠지만, 맨유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삼선 미드필더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팀 내에 제임스 가너가 있습니다. 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는 아닌데, 가너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봐서 이제 후방 빌드업에 좀 유연하게 만드는 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프랭키 드용을 영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프랭키 드용이 아예 뭐 피보트 위치라든가 더블 볼란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서 빌드업도 관여하고 수비적인 역할도 많이 해주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근데 프랭키 드용이 오면 잘하긴 잘할 것 같아요. 네. 이 팀에는 프랭키 드용 같은 유형이 필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프랭키 드용을 영입한다 할지라도 파이터형 미드필더는 필요하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3명의 미드필더를 썼을 때 뭐 프랭키 도용, 프레드, 그리고 누군가 파이터형 미드필더가 있으면 프레드도 나름대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프레드는 카세미로랑 뛸 때 브라질 대표팀에서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뒷받침해주는 선수, 말 그대로 깔아주는 선수, 뭔가 이타적이고 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선 미드필더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하고 지금 있네요. 영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맨유가 지금. 프랭키 도용 영입에 너무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이거 참. 대신해서 사과해 주시죠.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로이시엔 또. 자, 그리고 공격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호날두 거치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호날두가 있어도 부족한 최전방 자원들인데요. 카바니가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적을 했는데 현재 마샬과 호날두뿐입니다. 네. 근데 마샬은 부상이고 네, 부상에서 돌아와도 마샬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두 네. 경기 정도죠. 프리시즌에 잘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떠난다 만다 이야기도 많고 지금 타나우 감독하고 사이도 약간 멀어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호날두가 팀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자기가 떠나겠다고 막 회방이나 그러니까 놓고. 자기가 팀보다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메뉴 팬들 입장에서도 호날두에 대한 애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난 브렌트포드전도 사실 브라이튼전에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상대 자책골로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에릭센을 3선에 내리고 호날두를 최전방에 배치한 이유는 화력전으로 가자. 차라리 화력 대결로 가서 우리가 더 많이 넣고 이기자. 이런 생각으로 나왔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전반전에만 4골 먹고 나서 득점포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상대의 화력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그런데 지금 김영훈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벨로티가 FA다. 네,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근데 벨로티 역시 맨유가 만족할 만한 선수냐? 를 좀 아니다. 살펴봐야 될 것 아니야.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날두를 남긴다고 친다면 네, 결국은 백업 자원으로 벨로티가 있는 건 좋다. 카바니가 나갔으니까. 네, 근데 호날두가 나갔어. 그러면은 주전 스트라이커를 사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벨로티 정도면 안 된다. 뭐 벨로티에게 미안하고 네, 이탈리아 축구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벨로티가 세밀함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부상도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벨로티는 좀 그런데 저희가 벨로티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영입할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첼시가 오바메양에게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 선수가 없으면. 네,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지금 만족할 만한 매물이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벤야민 세슈코 얘기가 있었는데 세슈코는 최근 라이프치히 이적을 확정지었죠. 네. 참 메뉴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네. 프랭키 드 용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다른 영입을 못 해가지고 진짜 테나우 감독도 바꿔놔야 됩니다. 지금 뭐 자기가 보유한 선수가 자기 축구에 맞지 않고 어쩌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변명 들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갖고 와야 돼요. 네. 변명 그거 들어는 줄게. 근데 결과는 갖고 와. 테나 감독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아픔이야. 나 이번 달 아픈 일들이 되게 많았다. 너도 많이 아팠겠지만 메뉴 감독 맡는 순간 이거 고통의 자리구나. 아픔의 자리구나. 독이 든 성배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또 안 좋죠. 네, 앞으로의 일정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리그 꼴등입니다. 네. 그리고 일정 좋지 않습니다. 일단 당장 돌아오는 주말에 리버풀과 홈에서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어요. 그냥 리버풀이 지금 2무거든. 네, 리버풀도 지금 첫 승에 지금 양 팀 다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 하필 더비전이고 그 다음에 9월 초에 아스날과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경쟁팀과의 경기인데 또 요 사이에 두 번의 원정길에 올라야 되는 메뉴. 야, 근데 소튼하고 레스터 원정이네. 네. 차라리 레스터는 최근 그게 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소튼도 뭐 사실은 메뉴라면 잡아야 되지만 사실 뭐 모르죠. 네, 소튼 근데 레스터면. 뭐 어느 팀도 여타하고 시즌 초반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건 똑같지만 소튼도 그렇고 레스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9월 둘째 주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다 똑같이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팀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홈에서는 강팀을 상대하고 원정에서는 껄끄러운 상대를 네. 만나게 된다. 그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홈 원정에서 모두 미끄러질 수도 미끄러질 있다. 수가 있다. 지금 최하위잖아. 네. 여기 밑에는 없는 것 같이. 20위 밑에는 없는 것 같이. 있다? 19위하고 승점이 점점점 벌어지는 그 순간 챔피언십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 네. 그래서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이긴다면 분위기를 한 번에 확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호날두 입장에서도 이적을 하든 남든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지금은 호날두가 어떤 느낌이냐면 불평불만만 많은 애 같아. 그러니까 뭐라도 넣어주면서 골이라도 넣어주면서 불평불만을 했을 때는 골 보기 싫지만 그래도 호날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냥 투덜이 아이씨 이런 시선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호날두가 무언가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봐요 올 시즌? 올 시즌 지금 당장은 처참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아스날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스날 초반에 3연패. 네, 3연패. 뭐 물론 브렌트포드전 예상치 못했고 뭐 첼시 맨시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질 거라고 모두들 예상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유 역시 조금 더 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것이다. 음.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일정에서 이제 소튼전 이후에 이적 시장이 닫히는데 그 이후에 뭐 그 안에 새로운 선수가 영입된다면 또 전력적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작은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 내로 전력 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경기력을 위로 올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의 성적 갖고 시즌 전체의 성적을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은 여전히 있다. 다만 이거는 경기 결과와 별개로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네. 테나 감독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선수들은 분발해야 돼 갖고 팬들은 인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